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입니까? 예, 오늘은 오랜만에 이슈픽 주제와 밀접한 키워드부터 짚어보고 갈까 하는데요. 용기 내 챌린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기를 내서 일회용품 대신에 챙겨간 용기에 포장을 하자, 이런 운동이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사실 중의적 표현의 이 신조어는 일회용 쓰레기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용기 포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며 용기를 내, 그러니까 가져간 용기에 담아달라는 의미로 진행되는 네티즌들의 활동입니다. 관련 해시태그로 검색해보면 게시글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상당수가 실제로 자신이 가져간 용기에 음식 등을 담았다며 사진으로 인증을 하고 용기 내 챌린지에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도 SNS에 용기 내 챌린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용기 내 챌린지가 이렇게까지 퍼지게 된 건 지속 가능성과 환경에 관심이 많고 윤리 소비를 실천하는 MZ세대의 특성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쓰레기가 늘면서 재활용법을 공유하는 글도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소비자 10명 중에 7명이 일회용품을 버릴 때 환경오염을 걱정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등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쓴 일회용품을 보면서 환경 걱정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경험을 한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작 분리배출을 잘하고는 싶지만 이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배달 음식 많이들 시켜 드시잖아요. 저도 가끔 배달 음식을 시키면 이렇게나 플라스틱 용기가 많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포장 배달 이용과 함께 이제 플라스틱 용기 사용도 이제 덩달아 늘면서 관련 환경부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18.9%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소각하지 못하거나 재활용 불가한 그 쓰레기들을 전국 매립지에 이제 묻게 되는데 이마저도 이제 수년 내에 포화 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생활 폐기물 공공 매립지는 215곳인데요. 이 중에 2025년 이전에 65곳이 포화 상태가 되고 2030년에는 12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과 같은 쓰레기 배출이 계속 이어진다면 더는 처분할 땅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인데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이렇다 보니까 분리배출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정작 재활용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대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음식물을 제대로 버리지 않거나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이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80%나 된다고 하는데요. 또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가장 재사용이 쉬운 게 이제 투명 페트병인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 2위지만 그동안 재활용률이 낮아서 이 페트병을 계속 수입해서 사용해 오던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이 페트병에 붙어 있는 라벨은 분리해서 버려야 된다.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라벨 제거가 필요 없는 무라벨 음료까지 나왔죠. 대형 생수사들 모두 무라벨 제품을 내놨는데 판매율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자국이 남은 컵라면 용기의 경우 씻었는데도 이 자국이 남아있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배달 음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치킨은 어떨까요? 치킨도 은근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치킨 이제 많이들 시켜 드실 텐데요. 대략적으로 한번 세보니까 한 7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물론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알루미늄 포일은 이제 뭉쳐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습니다. 치킨 상자는 양념이 많이 묻은 뚜껑은 따로 떼어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종이 쓰레기로 버리면 되는데요. 또 그리고 집에서 커피를 마신 후에 커피 캡슐, 이거는 또 혹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캡슐 안에 커피 찌꺼기가 남아 있으니까 이 커피 캡슐은 일반 쓰레기가 아닐까요? 예,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캡슐은 일회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당연히 이제 분리 배출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커피 캡슐은 본체 부분이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뚜껑 부분은 은박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커피 캡슐을 재활용하기 위해선 뚜껑 부분을 분리해서 안에 있는 찌꺼기를 버려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이제 손톱이 부러지는 경우도 뭐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선 42%만 그래서 이제 분리 배출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답을 들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8개 업체가 캡슐을 무료로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다고 하니 국내에서는 이제 그에 비하자면 이제 한 곳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업계의 개선 노력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재활용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잘 알고서 하는 게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재활용을 하려면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요즘 신선식품 배달도 많아졌죠. 그때 함께 오는 아이스팩이 또 이게 참 처치하기가 곤란합니다. 부피가 큰 탓에 내용물만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네요. 물이나 녹말 성분은 괜찮지만 젤 타입의 아이스팩은 잘못 버리면 각종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팩 안에 담긴 찐득한 성분 때문인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고흡수성 수지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이걸 이제 그대로 버리면 하수구가 막히는 건 이제 기본이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서 강과 바다에 그대로 유출되게 됩니다. 부피가 좀 크더라도 종량제 봉투에 뜯지 않은 채로 그대로 버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최근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이제 물이 담긴 친환경 소재의 아이스팩을 보급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 생산량의 한 40% 정도는 젤 타입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네, 이렇게 쓰레기마다 분리 배출하는 방법이 좀 다르니까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 모든 쓰레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출 방법은 없나요? 예, 사실 뭐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다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환경부에서는 이 핵심 4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이 4가지인데요. 비운다는 건 용기 안의 내용물을 모두 깨끗이 비우고 배출한다는 거고요. 이후 재활용품에 묻은 이물질과 음식물 등을 닦거나 헹궈서 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분리죠. 라벨과 뚜껑 등 서로 재질이 다르다 싶으면 별도 제거 후에 나눠서 배출해야 되는데 섞지 않고 종류별로, 재질별로 구분해서 배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재활용하면 예비 자원, 잘못 버리면 그냥 쓰레기라는 말이 있죠. 일회용품을 아예 안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작은 노력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 분리배출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